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ur Journey 교과서 강좌에서 YBM 김, YBM 박 수업을 들을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 YBM 출판사는요, 교과서가 두 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YBM 빔과 YBM 박이 있는데 우리 대표 저자와 그다음 표지까지 함께 확인하셔가지고 교과서를 맞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YBM 김을 듣는지 YBM 박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찾아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을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을 잘근잘근 뜯어먹는다, 씹어먹는다. 두 번째,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푼다.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수업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내신 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수능형입니다. 여러분들이 3월, 6월, 9월, 11월 학평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수능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정해진 지문을 이 유형으로 변형해서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우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으로는 요지, 주제, 제목과 같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대의파악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축의미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함축의미 유형은 지문 안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콕 박아놓고 이 밑줄 친 부분을 필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 도입은 양날의 검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할 때 우리 AI 기술 도입이 진짜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쓰는 비유적인 표현을 묻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빈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빈칸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문단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는 문단 순서 유형, 그리고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장 삽입 유형, 그 다음 요약문 유형까지가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법을 묻는 유형과 어휘를 묻는 유형도 함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는 학교별로 특수한 유형이 있어요. 수능에 포함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는 이것까지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유형들 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중에서 어휘 유형이 대표적인데요. 단순히 밑줄 쳐져 있는 어휘들 중에서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유형이 아니라 다이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draw, 그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사는요. 다른 의미로 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장에서 외우는 첫 번째 뜻 말고 2번 뜻, 3번 뜻까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들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조금 더 익숙하게 봤을 영영풀이 유형 같은 거 보통은 이렇게 학교 프린트 받아가지고 영영풀이랑 단어랑 뜻 이렇게 연결해서 외웠었죠. 그 유형이 출제되는 학교도 다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내용일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네 라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 추론 유형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유형 시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으면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에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둘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유형들도 나오네 라는 걸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훨씬 더 대비를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세 번째가 서술형인데요. 앞에 두 유형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맞추기에 까다로워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는 한 문제만 서술형 이런 경우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두고 여러 개의 항목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간단하게는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두고 우리 이것 중에서 어법이 틀린 것을 골라가지고 고쳐봐라 라든지 아니면 어휘를 고쳐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 그 부분만 한글로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영작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 혹은 이 부분을 영작을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구문으로 활용해서 영작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조금 더 어려운 경우에는요. 지문에 대한 주제문이나 요약문을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거에 맞게 작성해봐라 너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어법 지식과 함께 또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에서 대비해주는 내용까지 잘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평가
평가 문제집을 보면요. 어휘가 쭉 단원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문법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리 한 단원당 2가지 핵심 문법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이 2가지 핵심 문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3가지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인가. 그 다음 3번째는 용법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얘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해당 문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수업에서 형태를 크게 기준으로 두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뜻인지, 예외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해 나갈 거고 또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챙겨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 뒤에 ing 형태로 생겼어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하면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도 써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실 동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투부정사랑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해둘 거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2번째, 뭐니 해도 본문이죠. 우리 본문 같은 경우에도 중요 어휘가 나오게 되면 이것의 유의어는 뭔지, 반의어는 뭔지, 또 철자가 비슷해서 헷갈릴 만한 어휘로는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공부할 거고요. 또 구문 분석이라고 해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고, 지금 동사가 뭐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으로 뭘 데리고 오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면서 차근차근 끊어가면서 공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글의 흐름도 함께 분석을 해 나갈 건데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교하는 표 같은 걸 넣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째는요. 요약 정리예요. 지금 본문이 사실은 이렇게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수업을 듣게끔 쌤이 강좌를 구성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소화하는데 각각 다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두었는데요. 그 끊어지는 각각의 부분당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는 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한 주제는 무엇인지, 요약문은 어떻게 작성이 될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 문장으로는 어떤 문장을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나 듣고 나서 그다음 책 살짝 덮고 혼자서 읊조려 본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와 줄맞춤을 동일하게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의 필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따라오면서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법은 빨간색, 어휘는 파란색으로 색상별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수업의 구성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오리엔테이션을 벌써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까지 꼼꼼하게 따라온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